자, 다음 명태균 관련된 폭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뉴스에 이제 드러나는 거는 명태균이 57만 당원의 명부를 가지고 안에서 여론조작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고, 이걸 홍준표가 줬냐 이준석이 줬냐 뭐 이거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큰 논란이 난 아니라고 봐요. 재밌는 논란이라고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큰 논란은 명태균이 처음 등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보궐선거 승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냈느냐에 대한 프로세스를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57만 당원 관련된 뉴스 정리해놓고 소개 드린 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진면목을 한번 여러분한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명태균이 지난 대선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직전에 약 57만 명 규모의 안심번호 당원 명단을 확보를 했죠. 자, 근데 당시에 그 대표였던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안심번호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죠. 하지만 자체 조사된 그러니까 이걸 근데 중요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론조사, 자체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체 조사된 결과를 외부에 공표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규와도 배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7만 명 규모의 명단 유출을 과연 누가 했는지,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을 했다거나 어떤 계약이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뭐 계약 차결한 거 없고 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예상했던 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성별, 연령, 지역 이런 정보를 분류를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을 수집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명태균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당시에 7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다 파악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르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뽑아놓은 거죠, 명단을. 윤석열한테 우호적이고 윤석열을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당원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표집을 돌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있던 그 당원 전체의 당심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짓거리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봐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그 짓거리들인 건데, 저는 그렇죠. 왜 서울시장 선거에 명태균의 역할론을 놀랍게 보냐면, 이거 한 방으로 명태균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일 뛰어난 정치 컨설턴트로 인정받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이 당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당시는 지금 당의 책임자가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이었어요. 네. 김종인은 김영선이 데리고 와서 명태균을 알았다고 하는데, 네. 이미 그 이전부터 명태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주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였어요. 예. 그리고 국진당 안에는, 국민의힘 안에는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잠룡들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박영선이 이기는 거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그렇죠. 이기는 거고, 둘이 양자 구도로 갔을 때는 비등비등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돌고 있을 상황이었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철수가 여권 대표가 돼서 서울시장이 되는 게 사실은 그때는 대세론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김종인이 명태균한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세훈, 그러니까
무조건 그럼 오세훈을 오세훈을 시장으로 시장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야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에는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국진당 안에서 나경원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명태균이 딱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달 동안 비대위원장님이나 당이 욕을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 나름대로 뭔가 묘수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묘수를 던진 전략이 뭐냐면 단일화를 끌고 가는 거였어. 즉 나경원과 오세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조작해갖고 뒤집는 거는 이미 명태균한테는 오랫동안 해온 거라서 껌이었는데 문제는 안철수를 꺾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그 단일화를 어떻게 해내냐면 국진당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20% 유선전화를 넣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속 해갖고 이걸로 싸우게끔 만들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유선전화가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고집을 해갖고 안철수 쪽에서 계속 해갖고 반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유선전화 20%를 껴넣자 이 얘기는 딴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그렇죠. 미끼로.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오세훈과 안철수를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선전화 고집한다고 욕 뒤지게 쳐먹고 그 다음에 둘이 단일화 협상한다고 뒤지게 처먹은 상황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었는데 이 상황을 뒤에서 주도한 게 명태균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걸 받아들인 거야. 쉽게 말해서 김종인이가. 김종인이가. 그럼 왜 받아들였느냐? 결국은 후보 등록 시한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세훈과 안철수 중에 누가 서울시장 후보에 적합합니까? 라고 나갈 수 있는 설문을 국민의힘 오세훈과 국민의당 안철수 중에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합니까? 라는 여론조사로 제목을 바꿀 수 있게 만든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한 인물론으로 하면 무조건 안철수가 이기니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과 국민의당 소속 몇 석 안 되는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를 이렇게 앞에다가 해서 놓으면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당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인물론으로 해갖고 이재명 윤석열하면 항상 이재명이 이긴다고 선호도가 높게 나오지만 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윤석열로 나오면 기존에 있는 똑같은 구도를 51대 49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야, 얘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2달을 끕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꺼내 놓은 거고, 그렇게 해갖고 막상 여론조사로 다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표집단, 그러니까 당원 명부와 이 표집단들을 활용해갖고 안철수를 제껴버리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2번, 3번을 조작을 해서 결국은 오세훈이를 나중에 박영선까지 이기면서 서울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오세훈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작을 한번 했을 거고요. 안철수, 오세훈 과정에서도 여론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세훈, 박영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또 했겠죠, 얘는.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4번 울었다는 얘기가 그거야.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오세훈은 울었다는 거야. 나경원 이길 때 울고, 안철수 이길 때 울고, 결국은 시장 돼서도 울었다는 거지. 그걸 자기가 다 깔아줬다는 거야, 밑밥을. 근데 지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결국은 지선에서도 대선에서도 그동안 국진당이 써먹어왔고 명태균이 제시하고 만들어왔던 선거 방식이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의힘 이름을 달고 후보를 내보내면 일단 50일, 40일 구도는 언제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만드는 거는 소수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여론 조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안 통했던 게 이번에 그 총선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이요. 왜? 지금 있는 영향력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 경북 쪽, 경남 TK, PK 쪽은
전부 다 명태균이 알아서 했고, 이쪽은 한동훈과 김건희가 지들끼리 명태균 해준 여론조사만 믿고 조작질은 안 하고 그대로 올인해갖고 했다 보니까 이게 동서가 완전히 갈려진 상태에서 이 서쪽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따라서 명태균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그 선거 지형에 대한 그 감각이 빠르고요.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를 알아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도대체 명부와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표집단,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의 관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오세훈 이 모질이가 서울시장이 되는 걸 봤잖아. 이제 오세훈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겠어요? 세상 없어 명태균 하나만 붙잡고 가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띄우면서 명태균은 자기를 무시했던 정치적 아버지 김종인을 엿을 매기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뒤에 서는 순간 너는 대통령이다 하는 이따위 싸가지 없는 놈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씨발. 자기가 천공 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봤지? 응. 야, 봤지? 내가 서울시장도 만들었고, 아이, 뭐 내가 국민의힘 대표도 만들었고, 아유, 내가 대통령까지 만들었어. 자, 내 뒤로 서. 내가 그렇죠. 다 만들어줄 수 있어. 실적이 있으니까 아무리 욕을 먹든 협작꾼이 사기꾼이라고 한들 지금 명태균은 자기가 지금 해왔던 과거의 이력 스펙들을 비밀로 돼 있던 스펙들을 풀면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나서고 있단 말이야. 증거들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반박하는 정치인이 없잖아. 왜? 사실이니까. 그 홍준표도 자꾸 글 쓰다가 자꾸 지워요. 자꾸 지워요. 왜? 뭐를 들었을지 모르거든, 자꾸 지금. 지워. 아, 홍준표도 야, 검찰이 막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러니까 명태균이 또 홍준표한테 이렇게 또 페이스북으로 쓰니까 또 깨갱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지금 명태균한테는 어떠한 김건희, 윤석열도 거기에다가 꼼짝을 못하네.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그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선 즈음해갖고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했다. 그리고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인수위에 그 감독관, 면접관을 해달라. 그러니까 인수위 자체의 전체적인 인력 구성을 다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임태희를 꽂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임태희는 우리 사람이잖아. 응? 응? 아니, 한때는 민주당 쪽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 임태희가요? 임태희가 누구야? 임태희 아니 지금 저기 교육감 하는 경기도 교육감? 그 아니. 그럼 누구요? 그 당시에 인수위원장 하던 임태희. 네? 민주당에도 있었지 않았나? 임태희 그때? 아닌가? 아닌데. 딴 사람이 딴 사람인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 깜짝 임태희라고 놀랐네요. 하는 인물을 자기가 꽂아줘갖고 인수위원장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 인수위에 참여는 안 했지만 사실상 인수위 안에 인적 구성 안에서도 자기가 꽂아준 사람이 했으니까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 정부 이 인수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강요들, 그러니까 뭐 장관들, 차관들부터 시작해갖고 임명직으로 자리받은 놈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이 명태균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명태균의 신복들이 지금 상당히 명태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보들을 명태균한테 흘리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인수위원장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그다음에 대변인이 장제원. 그 당시에 임태희를 누가 자기가 있었지? 추천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빠지면 이 사람을 꽂아주세요 했는데 안 꽂혔다는 거 아니야. 그 이후부터 사실은 한 2년 동안을 약간 소원하게 지낸 건 있었지만 사실 이 정권 탄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공신은 사실상 명태균이었다고 봐진 거죠. 이 김종인이나 뭐 있던 김한길이 아니었다는 거지. 임태희 맞네. 임태희 교육가. 그 사람이네요. 이거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이거 이명박 때 하던 사람이잖아. 임태희. 그래, 내가 임태희라는 뭐 임태희는 맞는데. 지사를 하나 아는데 응? 변절자
지자체 지사하던 사람, 아무튼 내 착각한 거, 이름만 듣고 착각한 것 같고, 아무튼, 명태인은, 명태인? 아우, 헷갈려. 헷갈려.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명 박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민주당 쪽하고도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따라서 검찰이 이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내비두게 되면 명태균은 불안감에 계속해서 얘기들을 털어낼 겁니다. 먼저 손절을 치려면 지금 쳐야 되는데 이 시점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명태균의 입 앞에 살아남을 여권 측에, 그러니까 국짐 측의 정치인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와. 야. 그러면 명태균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진짜 번개탄 씌우는 수밖에 이게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21일 안에 명태균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21일 날 그 제보자 강 씨가 지금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지금 얘기를 끝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로 해갖고 민주당이 보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민주당 측하고 같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전에 어떤 그 교감 내지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명태균을 처리하지 못하면 21일 이후에는 국진당은 사실상 완전히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